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집합 건물에 있어서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흔히 많이 좀 잘못 알려져 있어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채권에 해당이 돼서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밀렸다 하더라도 3년분 중에서 공용 관리비, 그것도 연체비, 뭐 연체료액은 빼고 원금만 이제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것 때문에 많은 피해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나름 판례까지 동원해 가면서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리비는 3년분만 내면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그 영상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문의 오고 문의가 와서 하소연 하는 분들 계셔서 그 사례를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제가 본 옥션 사이트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이 어떤 거냐면은 부산 사상구 괴법동에 있는 르네시대라는 쇼핑센터라고 하나요? 쇼핑몰? 네, 그런 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 구분 상가거든요. 6.614제곱미터 이러면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평 정도 되겠다, 그죠? 근데 감정가는 3,200만 원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4%까지 떨어져서 3,200만 원짜리가 140만 140만 7천 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4% 밑에도 4%. 아, 이거는 그나마 9%네요. 3,200이 274만 9천 원. 뭐 4%막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니라 뭐 제가 경매하는 동안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계속 이 르네시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또 한 번씩 또 낙찰을 또 받으시더라고요. 좀 답답한 노릇인데요. 문의가 많이 와요. 르네시 때는 왜 이래요? 소장님 거기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는 질문 워낙 많이 받았는데 뭐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러고는 뭐 비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긴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예를 들면은 뭐 4%로 떨어져 2천만 원짜리가 뭐 100만 원도 안 된다 이거는 그죠? 2천만 원짜리는 87만 9천 원이 돼 있는데 좋죠. 이게 그대로라면. 그리고 뭐 관리비 조금이라면은. 그런데 밀린 관리비가 수천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생각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도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 얼마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1월 29일 날 받은 문자예요. 문자로 문의가 왔어요. 음, 대략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뭐 인적사항은 빼고요. 김수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장님 강의를 구독 중인 누구라고 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연락드렸어요. 자영업을 오랫동안 했지만 빚만 가득해서 답답해하고 있던 중에 경매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어 너무 좋은 나머지 책도 열심히 읽고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하다가 무엇이든 경매 과정을 한번 겪어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어, 처음에 사실 경매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경매에 관심을 막 가지고 나면은 또 떨어지고 막 이러면 입찰 들어가서 한번 낙찰 받아보고 싶다. 낙찰이 목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낙찰 받고 그리고 나도 대출 받고 등기하고 명도하고 한 사이클을 돌린다고 하죠. 그거를 빨리빨리 해보고 싶은 막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음, 그래서 책도 읽고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무엇이든 경매 과정을 한 번은 겪어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은 빨리 그죠? 아파트 하나와 상가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파트는 임장을 짬짬이 열심히 다녔었는데 나머지 한 상가를 관리비 생각을 못하고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해버렸어요. 에고. 잘못 낙찰을 받았다.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낙찰받고 입찰 전에 원래는 임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쵸? 임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이 뭘 쉰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낙찰 받으면은 잔금 전에 현장을 꼭 가야죠. 현장 가서 또 다시 알아보고 뭔가 이거 내가 잘 실수했나 하면은 그냥 보증금만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해 버렸어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가볍게 생각했나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2천만 원이면 87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87만 9천 원. 이러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9만 원이다. 그죠? 8만 7천, 8만 7,900원이 되니까. 그리고는 전액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짜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싸봤자 르네시대 받았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100만 원 안팎이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잔금을 납부를 해버렸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왜 그랬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멘탈이 그죠? 지금 멘붕이 오고 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처음부터 비어있는 상가라 관리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낙찰받은 상가는 이미 죽은 상가로 유명한 부산의 르네시대라는 집합건물 상가였습니다. 덜커덕 잔금만 납부하고 후에 찾아가서 들은 관리비는 10몇 년간의 관리비가 쌓여 4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다가 불현듯 소장님 생각이 나서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려 봅니다. 이미 잔금 납부가 끝났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과 소장님 강의처럼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3년이 아닌 전체 관리비를 물어줘야 된다는 걸 알지만 부산에 이전에도 르네시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혹시 이전에 저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결국은 저의 자만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실수이고 부끄럽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다시 기초부터 다져나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지른 이 실수부터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아, 혹시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실 수 있다면 부산으로 달려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문자 보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위 사람들에게 르네시 때는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자고. 공부했다. 그렇게 하기에도 그렇게 치기에도 참 큰돈이군요. 큰돈이죠. 낙찰가는 얼마 안 되지만 관리비가 4천만 원이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점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 그거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문자가 왔어요. 2주간을 괴로워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관리비도 결국 어느 정도 내가 내야 한다면 공용 부분을 따져서 최소한으로 내고 싶은데 이럴 때 직접 관리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했습니다. 제가 아직 너무 초보라. 기존 채무자에게 가압류가 2006년부터 걸려 있었다면 그 이후에 공용관리비 전부를 부담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어차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으냐? 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법무사 도움을 이럴 때 받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관리비 뭐 하는데 법무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답을 했습니다. 공용 부분 원금 인수입니다. 연체료는 제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액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사를 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액 절충 협상을 해보세요.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자,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공용관리비 같은 경우에 낙찰자가 인수하라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공용분을 인수한 3년은 아닙니다. 3년은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 10 몇 년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금액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연체료 부분, 연체료도 꽤 되겠죠. 연체료 빼고 그럼 공용 원금이죠. 예, 공용분의 원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좀 절충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절충을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런 경우에
그 르네시대에 가면 또 여러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그래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어느 정도라도 탕감을 받았는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해야 되겠죠. 사실 상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다른 이제 이런 작은 규모 말고 평수가 막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상가 같은 경우 제가 예전 입찰 들어갈 때 그때도 관리비가 한 5천 몇백만 원 정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미리 협상을 봤었어요. 거기 이제 그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관리소장, 관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관리실 방문해서 거기 관리소장님하고 그리고 그 상가 대표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유찰이 거듭되고 있으니까 뭐 1층이라든지 입지 좋은 곳에 1층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만 뭐 입지도 그닥 좋지 않고 평수는 크기만 크고 고층으로 올라가고 이러면은 한없이 유찰이 거듭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빨리빨리 낙찰이 돼서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또 관리비까지 과다하게 밀려있는 경우에 입찰을 잘 사람들이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5천 몇백만 원 정도인데 한 3천 정도 선 3천 얼마까지였나 이렇게 이제 낙찰 받아오면은 그 정도는 그러면은 그 정도 선에서 절충하겠다라는 답을 듣고 이제 입찰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떨어졌어요. 낙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협상을 진행을 해보니까 입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하도 여기 르네시 때 문의가 많이 오니까 예전부터 수년 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뭐 낙찰가 대비 4% 완전히 그냥 거저죠, 그죠? 거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낙찰 받고 바로 찾아가 가지고 상황 파악이 됐다면 아니 그리고 입찰 전에 원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파트건 상가 공간에 무조건 입찰 전에 집합 건물은 관리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강조를 오늘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저는 그 관리비 부분 영상 진짜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게 된 것도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은 제가 올려놓은 이제 영상 밑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놨었어요. 이렇게 그분은 문자가 아니고 댓글로 바로 주셨습니다. 하소연을 막 해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댓글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텐데, 음, 낙찰을 받았는데 그분도 업무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교대 근무도 하고 이렇게 몸도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입찰을 이제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꼬박꼬박 임장도 잘하고 막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꾸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지치는 거죠. 낙찰은 받고 싶고 그죠? 그런데 음, 저기 그 어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 임장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전화로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이제 대충 알아보고 그러고는 이제 입찰을 들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입찰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낙찰 받고 뭐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본인은 이제 관리비 얘기도 또 나중에는 듣긴 들은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3년분만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거기도 그게 아니었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소연이 와가지고 그분 때문에 제가 그 미납관리비 3년만 내면 된다고요 라는 어떤 영상을 제가 올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분 사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지웠습니다. 감정가가 1억 1,100이에요. 감정가 1억 1,100이었고요. 한번 유찰돼서 8,190만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7명이 입찰을 했었네요.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20만 원으로 1등을 했습니다. 2등이 차순위가 1억 500만 1,000원. 이분이 정말로 조상이 돌봤다. 그죠? 우리 조상이 돌봤다라고 하죠. 이분이 이렇게 안 썼으면 요 1억 500 쓴 사람 이 사람이 낙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운이 좋았네요. 이 사람은 불운을 피해 갔습니다. 여튼 저희 구독자분 그분께서 1억 620만 원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뭐 약 110만 원 정도, 120만 원 차이로 낙찰을 했으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아주 잘 받은 금액으로 봤을 때 낙찰가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랬는데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그 당시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참고사항 해가지고 제가 보는 옥션 사이트에 이렇게 해놨어요. 본건은 거주자 없이 장기 폐문 상태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습니다. 장기 폐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문건 송달 내역,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그래서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발송한 내역입니다. 발송한 내역 보니까 12월 10일 그죠? 10일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됐다.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채무자금 소유자에게 발송했습니다. 폐문부재 받지 않습니다. 폐문부재. 그리고요, 또 내려가면은 1월 16일 날 다시 채무자금 소유자에게 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합니다. 기타 송달 불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4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 장땡땡 개시결정 정본 발송, 기타 송달 불능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23일 그래서 채무자금 소유자 장땡땡 개시결정 정본 발송, 5월 8일 도달, 4월 23일 날 보냈는데 5월 8일 날 도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시송달로 도달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제가 그래서 늘 문건 처리 내역, 문건 송달 내역을 유심히 보시고 명도의 난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짐작을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채무자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산다면 임차인, 점유자,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서류가 제대로 가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송달 내역을 보는 겁니다. 이 송달 내역만 그분이 봤어도 뭡니까? 이상하네. 전혀 도달이 안 되고 있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네. 가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는 그분도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옥션 사이트에 현장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667만 4,470원. 1억 초반대, 그죠? 1억 초반대 아파트 저렴하게 받아봤자 얼마 저렴하게 받겠습니까? 10% 저렴하게 받는데 해봤자 돈 1,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관리비가 660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더 불어났겠죠. 체납 기간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2019년 5월분까지 10년 정도 체납되었다고 합니다. 우편함에는 다수의 소유자 땡땡에게 오는 그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고 전기 계량기는 철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그래도 전기 계량기 철거까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현재 본건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지 수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수리가 깨끗이 잘 되어 있으면 매매 시세가 1억 1,500. 수리가 깨끗이 잘 되어 있으면 매매 시세가 1억 1,500이랍니다. 근데 아까 낙찰이 얼마예요? 1억 600? 900만원 차이다. 그죠? 그것도 수리가 잘 되어 있으면이에요. 그런데 관리비가 10년 정도 미납이 돼 있고 수년 동안 사람도 안 살고 그런 데가 깨끗이 수리가 돼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도. 여기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죠? 사용 승인 1985년이에요. 사용 승인이 오래되어 단지 내부와 내부 복도는 많이 낡아 보였고 본건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렇죠. 사람이 있으면 전기 계량기가 철거되겠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된 집이라 내부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분이 구독시험까지야 받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을 지킨다면은 경매의 기본 뭡니까? 첫 번째 뭐죠? 권리 분석의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임장을 갑니다. 현장에 가서 우편함도 보고 그죠? 관리비 어떻게 돼 있나도 보고 그죠? 그리고는 아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왔다 갔다 이웃들 저기 있잖아요. 앞집이라도 띵동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랫집에 가서 띵동 또 해서 누수 확인도 하고 그죠?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세조사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러고는 명도비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명도비가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관리비가 그 당시 660 얼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낙찰 받고
뭐죠? 이게 5월분까지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일 거니까 그래서 명도까지 명도할 때까지를 고려하면은 뭐 더 될 거 아닙니까? 몇십만 원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약 못해도 700만 원. 그죠? 700만 원. 게다가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이사비 50만 원을 주건 100만 원을 주건 협상을 해서 내보낼 수 있지만 이거 알아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사람 안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산다라는 게 짐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행비 얼마 들까요? 모르죠. 집행비를 평당 얼마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평당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몇 평 정도일 경우에는 노무자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쓴다라고 여러분 집행관실 가보면 그런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벽면에 붙인 거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집행관 계고를 가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을 하면 신청을 하면 자 계고를 가서 그 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얼마가 없어요. 저희 교육생 2주 전 얼마 전에 저기 집행 그 강제 집행 본 집행 했거든요. 근데 거기 34평짜리 아파트인데 저희 65만 원 들었어요. 65만 원. 창고 보관 비용 2달분까지 합해서 소파 그리고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잡다한 옷까지 좀 그랬어요. 인부 3사람 1톤 트럭 그리고는 2달분에 저기 창고 비용. 물론 처음에 인부 5명 부르자고 그러는데 저희 교육생이 막 절충했어요. 네, 협상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돕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뭔가 가득 있고 이러면은 과연 진짜 얼마가 될지 몰라요. 네. 저희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은 안 사는데 어디론가 야반도주한 게 아니라 좀 뭐 저기 안 좋은 일로 어디 들어가 계신 분 집이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집행을 한 적이 있는데 빌라인데요. 전용 면적 21 두어 평 되는 빌라인데 저희 뭐 동상경매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까지 하니까 6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올려놨잖아요. 강제 집행의 모든 것 할 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관리비 사람이 안 살고 관리비가 10년 정도 체납이 됐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공용 관리비 아니겠습니까? 그 연체료 빠져봤자 얼마 빠지겠습니까? 거기다가 집행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죠? 집행을 했는지 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관리비 내고 한다면은 여기는 1,000만 원이 넘게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억 600 얼마 20만 원인가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을 가장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기본을 지켜가면서 귀찮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독자분 어떤 분 문의 주신 뭐 댓글로도 남겼었나? 그러고는 나중에 통화하고 한 적이 있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경매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하루에 한 건 넘 떨어지고 한 건 넘 떨어지고 이러니까 한 번은 그냥 하나 더 넣어볼까? 이래가지고 2건을 그냥 쓱 넣었대요. 한 건은 충분히 임장을 한 거고 한 건은 임장도 안 하고 거기 그 아파트 알지? 이런 식으로 인터넷 대충 보고 그러고는 했는데 세상에 낙찰받고 가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바로 뒤에 뭡니까? 베란다 앞쪽으로 옹벽이 딱 있는 거예요. 엉망이죠. 그래가지고 그 뭐 해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아마 금매로 날린 것 같아요. 문의 왔더라고요. 어떡할까요, 소장님? 저기 할까요? 뭐 잔금 내지 말까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물어보세요 했죠. 빨리 그 앞에 중개사한테 물어보라고 본인이 낙찰받은 그 가격으로 금매로 날릴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 가격 정도 하나도 이분이 이제 안 남긴다는 가정하에서 하니까 그 금액으로 매도를 하면은 금매로 나가기는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말고 잔금을 내서 그냥 남길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1, 200을 빼주는 한이 있더라도 금매로 처리를 하라고 매매로 예, 그런 이제 조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경매에서 뭐 임장 가기 귀찮아 가지고 아이고 귀찮아라 그건 빤히 보면 알지 인터넷 다 나와 있는데 사진 다 나와 있는데 뭐 스카이뷰 보지 로드뷰 보지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꼭 임장을 가시고, 그리고 관리비 부분이 뭐 3개월 지나면은 단전단수 하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밀려있는 데가 어딨어요. 그런 어떤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일일이 뭐 개인적으로 문의 온 거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었는데 하도 자꾸만 문의 오고, 그러니까 이 르네 시대도 지금 문자로 문의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관리비 가지고 무진장 문의 와요. 제가 영상을, 그러니까 미납관리비 3년이면 된다고요. 그거 올려놓은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낙찰받고 이 관리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고 악피 난감해가지고 막 유튜브고 네이버고 어디서 막 이제 막 구글 저기를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다가 제 영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거기 밑에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낙찰받은 건 저기니까 좀 민망하니까 거의 다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